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진짜 경매 공부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경사모 경매학원 원장이신 저자가 진행하고 있는 기초반의 강연 내용을 모두 담은 책입니다. 경매 초보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편으로 경매 상식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공부,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현장에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라. 인터넷을 통해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들을 찾았다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 현장에 나갈 때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 해당 물건과 전철역까지 거리를 파악하고 역에서 해당 부동산까지 가는 길에 관공서, 편의시설 등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두 군데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렇다면 현장에 나가서는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할까? 첫째, 해당 물건의 내부를 꼭 봐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내부 구조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지만 해당 부동산 내부에 훼손이 있을 수도 있다. 또 빌라의 경우는 건축업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전용 면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내부 면적은 차이가 많이 난다. 둘째, 아파트의 경우 반드시 미납관리비를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용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하고 평균 관리비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자. 셋째, 시세를 조사할 때는 한두 군데의 공인중개소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최소 5군데 이상의 공인중개소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해당 물건 근처의 공인중개소뿐만 아니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가서도 조사를 해보도록 하자. 시세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도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시세가 아니다. 최근에 거래된 내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소에 나와 있는 시세를 실제 거래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매매 시세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수요도 꼼꼼히 확인하자. 낙찰받은 후 바로 매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경매, 어떻게 진행되는가?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란? 대법원이 주관하는 부동산 경매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뉜다. 강제 경매는 채권자의 집행 권한으로 실행되고 임의 경매는 채권자의 담보권으로 경매가 이루어진다. 강제 경매는 공신력이 있어 취소되지 않지만 임의 경매는 은행 등의 돈을 갚지 않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빚을 갚으면 언제든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 강제 경매는 어떤 과정으로 나오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가진 부동산을 무조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바로 집행권한을 받는 것이다. 집행권한에는 본안소송에서의 확정 판결, 지급 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조서 등이 있다. 집행권한을 확보하기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등 권리관계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한다.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빈털터리가 됐다면 소송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가압류는 집행 권한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그렇다면 임의 경매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오는 것일까? 임의 경매는 담보권,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 등에 의한 경매다. 보통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은행은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강제 경매와는 다르게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근저당뿐만 아니라 저당권, 질권, 전세권, 유치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채권자가 행사할 때 부동산은 임의 경매로 나오게 된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모르면 경매를 할 수 없다.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다. 이것을 볼 줄 모른다면 절대 경매를 해서는 안 된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최초 입찰 기일 일주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다. 경매로 부동산을 잘못 낙찰받으면 해당 부동산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부동산을 싸게 매매하려다가 큰 코 다친 것이다.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각으로 인해 소변을 하지 않는 권리가 담겨 있으므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낙찰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서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법정지상권, 가처분, 건물 철거, 분묘 기지권,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점유자가 있다면 점유자의 권한과 보증금,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매에도 순서가 있다. 입찰 기일, 경매 참여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 드디어 입찰 기일날이 다가왔다. 매각 물건 명세서도 꼼꼼히 살펴보았고 직접 임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물론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도 살피면서 철저하게 권리 분석을 했다면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낙찰받을지 결정하고 낙찰받기 위해 입찰 기일날 해당 법원으로 가야 한다. 입찰 기일날 꼭 챙겨야 할 것은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입찰 보증금이다. 입찰 보증금이란 최저 매각가의 10%의 금액을 말한다. 만약 대리인이 참석할 시에는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대리인이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을 준비해야 한다. 경매가 시작되면 각 부동산의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낙찰된다. 이를 최고가 입찰자 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고 그 아래 가격으로 낙찰받으려던 낙찰자들을 차순위 입찰자라고 한다. 참고로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라는 것이 있다. 최고가 입찰자가 어떤 이유로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차순위 입찰자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제도다. 차순위 입찰자란 최고가 다음의 2등 입찰자가 아닌 최고가 아래로 낙찰받으려는 모든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입찰자에게 기회가 있다. 2등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등이, 3등이 하지 않으면 4등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차순위 매수 신고자가 차순위 매수 신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낙찰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써낸 사람만이 차순위 매수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낙찰자가 없다면 해당 부동산은 유찰되어 감정가의 80% 가격으로 경매에 다시 나오게 된다. 감정가 5억 원인 부동산을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다면 약 한 달 뒤에 4억 원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한 번 유찰 시 감정가의 80%, 두 번 유찰 시 64%, 세 번 유찰 시 51%의 가격으로 다시 경매에 나온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0원에 가까워질 때까지 유찰이 될까? 그렇지 않다. 경매에는 무잉여라는 것이 있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면 경매는 취소된다. 그래서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자라면 무잉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낙찰받으면 바로 내 집이 될까? 어렵게 집을 낙찰받았는데 언제 잔금을 납부하고 어떻게
명의 이전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잔금을 납부하고 바로 내 집이 되면 좋겠지만 절차가 필요하다. 입찰 후 일주일 이내에 낙찰을 허가할 것인지 불허할 것인지 법원에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해당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들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들어온다면 항고심이 진행된다. 이럴 경우 결정 선고가 잠시 미뤄진다. 그러나 무조건 항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항고를 원하는 사람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항고 시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경매는 지연된다. 만약 항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탁금이 모두 몰수되므로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항고하기 힘들며 실무에서 항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만약 매각 허가 결정 일주일 내에 이해관계자들이 항고가 없다면 결정 선고를 내린다. 낙찰이 확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3일 뒤 잔금 납부 기일을 지정한다. 이때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여러가지 이유로 납부하지 못한다면 입찰 기일에 냈던 입찰 보증금은 몰수되고 해당 부동산은 재매각된다. 이때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에서 20%로 바뀐다. 그러므로 낙찰받고 싶다면 입찰 보증금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도록 하자. 낙찰받고도 입찰 보증금이 부족해 무효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만약 낙찰자가 재경매 3일 전까지 이자와 함께 잔금을 납부하면 보증금은 몰수당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 경매가 중단된다면 연 2%의 이자와 함께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낙찰자도 매각 불허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매각 불허가 결정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증금은 날리게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떻게 할까? 배당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보한다. 매각 대금이 납부되면 보통 2에서 4주 사이에 배당 기일이 정해지고 채권자들은 각각의 권리에 따라 배당받게 된다. 그리고 낙찰자는 잔금 납부 후에 진짜 내 집이 될 절차만 밟으면 된다.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리고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은 것은 말소해달라고 등기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 단, 등기와 말소 비용은 낙찰자가 내야 한다. 집행법원은 낙찰자의 주민등록 등본,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필증 등 서류를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이로써 부동산 경매 절차는 끝나게 된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경매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술작품, 중고 자동차, 기부 품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매에 참여할 때는 주어진 조건과 규칙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